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9일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스위치 타운 대 에스턴 빌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스위치는 리그 1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개막 이후 연패에 빠졌지만 최근 풀럼과 브라이튼 등을 상대로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기대를 모았던 델랍과 채플린, 스즈모딕스 등 챔피언십 시절 최고의 활약을 한 공격수들의 득점은 터지지 않고 있지만 카유스테의 보호 아래 수비가 안정을 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기에서는 리그 첫 승 도전에 나선다. 이어서 에스턴 빌라는 아스날전 패배 이후 리그 3연승에 성공하며 맨시티와 리버풀 다음에 위치 중이다. 또 챔스에서도 첫 경기를 승리하며 16강 진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비록 다음 주 미넨을 상대하긴 하지만 홈 일정이기에 이번 리그 경기에도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두 경기에서 3득점을 몰아친 와킨스를 필두로 로저스와 맥긴이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에스턴 빌라가 최근 연승을 이어가는 데다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 일정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다. 또 입스위치의 수비력이 안정을 찾았고 카유스테가 중원에서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홀슈타인 킬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홀슈타인은 승격 이후 나선 첫 시즌에 최하위에 처져 있다. 마인츠로 이적하기 전 이재성이 유럽으로 진출했던 첫 팀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분데스리가에서는 고전 중이다. 일본 국대 공격수인 마치노 슈토가 2득점을 기록하는 등 분번 중이지만 지고비치와 피클러 등 기대했던 선수들의 부진이 아쉬운 상황이다. 그래도 상대가 주중 일정으로 체력적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활동량으로 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프랑크푸르트는 개막전 도르트문트 원정 패배 이후 3연승에 성공했다. 리그 득점 랭킹 상위권에 올라있는 마르무시를 비롯해 에키티케와 샤이비 등이 공격 상황에서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고 슈키리의 존재감도 확실하다. 괴체도 이 경기에 부상을 털어내고 복귀가 유력하기에 풀 전력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크푸르트는 주중 풀젠과 난타전을 펼친 후 휴식할 시간이 짧긴 했지만 괴체가 돌아와 마르무시, 샤이비와 함께 공격을 주도할 수 있고 중원의 우위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홀슈타인 킬의 첫 승 도전이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프랑크푸르트가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셀타비고 대 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셀타비고는 지난 라운드에서 아틀레티코에 패하며 연패에 빠졌다. 개막 5경기에서 3승을 따내는 등 출발이 좋았는데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수비 위주였던 팀 플랜을 버리고 공격적으로 나서며 득점은 확실히 나오고 있다. 베테랑 스트라이커인 아스파스를 비롯해 이번 시즌 주전으로 나서는 이글레시아스가 나란히 3득점을 기록 중이고 벨트란의 중원 지원도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지로나는 지난 시즌 내내 레알 마드리드를 압박하며 라리가 우승 경쟁을 한 팀이다. 그러나 시즌 종료 이후 팀을 떠난 주전 스트라이커 도브비크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아벨 루이스와 아스프리아 등이 최전방에 나서지만 최근 2경기 연속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사비오의 이적 여파도 커 보이는 모습이다. 다음 주 중에는 페예노르트와 챔피언스 리그 일전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지로나는 에레라와 마르틴 등 수비 라인 보호가 되는 중앙 미드필더진이 있다. 그러나 브리안 힐과 단주마 등 기대를 모든 새 얼굴의 공격 가담이 아쉽다. 벨트란의 중원 장악 속에 아스파스와 두비카스가 해결할 셀타가 연패를 끊어낼 것이다. 셀타비고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빌바오 대 세비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바오는 셀타비고를 잡고 3연승에 성공했다. 개막 후 2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며 하위권에 처져 있었는데 3경기 연속 멀티득점을 터뜨리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산세트가 중원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잘 만들었고 구루제타의 마무리도 좋았다. 주중 원정 경기에서는 세리에 강호인 로마와 비기며 유로파를 출발했는데 승점 추가로 인해 다음 주중에 있을 홈 경기를 승리하면 상위권 도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어서 세비야는 헤타페와 바야돌리드 상대로 홈에서 승리하며 중위권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원정 부진으로 인해 아직은 기대만큼 성적이 나지 않고 있다.
이헤아나초와 루케바키오, 에주케 등 기대를 모았던 공격 자원들은 엔네시리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고 중원 경기력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기에는 센터백인 마르캉이 징계로 결장하고 사울도 부상 여파로 결장이 유력한 상황이기도 하다. 세비야는 바데가 있긴 하지만 시즌 내내 중앙 수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센터백과 볼란치가 가능한 소우도 부상으로 빠졌기에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프라도스와 산세트가 공격을 주도하며 상대를 몰아칠 것이고 윌리엄스와 구루제타가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할 빌바오가 승리할 것이다. 빌바오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리노 대 라치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리노는 리그 무패를 이어가며 선두권을 유지 중이다. 아탈란타전 승리와 밀란 원정 무승부 등 내용도 좋았는데 특유의 안정적인 수비가 힘이 됐고 잉글랜드 리그 생활을 마치고 합류한 아담스의 전방 활약이 대단하다. 일리치와 리치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진도 있기에 어떤 팀 상대로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이어서 라치오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피오렌티나에 패했다. 지라의 득점이 나왔지만 승점 추가를 하지 못하며 원정 열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주중 경기에서 키이우를 완파하며 원정 징크스를 털어냈고 유로파 출발이 좋았다. 임모빌레의 이적으로 인해 어려운 시즌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노슬링과 이삭센 디아 등이 어느 정도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모습이다. 토리노는 리치와 일리치의 보호 아래 마리판과 마시나가 지키는 수비가 안정적이다. 노슬링과 자카그니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설 라치오 상대로도 쉽게 실점하지 않을 수 있다. 라치오가 일정의 타이트함을 안고 나서는 경기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AS 로마 대 베네치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는 주중 경기에서 빌바오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유로파 첫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전반 선제골로 앞서갔기에 아쉬운 결과였다. 그래도 시즌 초반 엠폴리에 패하는 등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무패를 이어가며 반등에 성공했다. 새로운 감독 선임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도브비크는 지로나 시절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은디카와 만치니가 버티는 수비도 탄탄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이어서 베네치아는 제노와 상대로 승리하며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승격 이후 승점 추가에 어려움을 느끼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는데 잔류를 위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핀란드 대표팀 공격수인 포우얀 팔로가 첫 득점을 터뜨렸고 부시오의 측면 돌파도 위력적이었다. 이 경기에서는 강팀을 상대하기에 무리하지 않고 승점 추가를 우선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치아는 아네르센이 중원에서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며 상대의 공세를 막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펠레그리니와 크리스탄테가 위협적인 공격 전개를 이어가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로마가 경기를 리드할 것이다. 다음 일정이 엘프스보리 전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AS 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발베이크 대 아약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베이크는 개막 이후 전패를 당하며 압도적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라운드에서 스파르타 상대로 마가렛의 득점이 나오긴 했지만 300분 가까이 득점이 없는 등 초반 부진이 극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클레오니스와 크리스 등 경쟁력 있는 이선을 구축했지만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로메라트도 지난 시즌 보여줬던 중원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아약스는 리그 10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팀들에 비해 두 경기를 덜 소화했기에 큰 의미가 있는 순위는 아니다. 브레다 원정을 제외하면 착실하게 승점 추가를 하고 있고 주중 홈 경기에서는 베식타스 상대로 엄청난 화력쇼를 보이며 유로파 1차전을 승리하기도 했다. 케네스 테일러와 피츠짐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득점을 기록했고 아크폼과 베오스트, 라스무센 등이 벤치에서 나오며 로테이션도 가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약스는 다음 일정이 프라하 원정이지만 일주일 가까운 휴식 시간이 있기에 굳이 이 경기에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타이러비치와 린슨의 공격과 베우호스트와 아크폼이 공격을 이끌어갈 것이다. 아약스 승리를 추천합니다.